로부터 최근 주문을 받은 자국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의 수출 허가 신청을 또다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해당 물량은 약 6개월분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잇따라 허가한 데 대해 업계에서는 속도 조절 혹은 유화 제스처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아직 불확실성 해소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수많은 보도와 분석에서 전 세계의 70%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공급을 어렵게 만들면 세계 무역시장에서 일본이 난처해질 거라 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거대 기업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왜 아직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일까요? 자국 기업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인데 말입니다. 이에 일본 우익의 반도체 부활의 내막이 밝혀지면서 숨겨진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들은 수출 규제를 지렛대로 해서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패권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무역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의 손을 잡고 자신들의 이익을 취한다는 일본 우익의 전략이었습니다. 일본 과학기술진흥원이 지난 3월 경제산업성 관료 등 170명을 동원해 일본의 소재부품 기술력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전략을 짰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핵심 소재 무기화로 압박하고 일본 반도체 산업을 되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우익 후지 겐키는 이를 일본과 미국 반도체 산업의 부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공장이 멈추면 미국과 중국 IT 기업의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D램은 미국의 마이크론이, 낸드 플래시는 일본의 도시바가 가지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수출 규제 이후 미국 마이크론은 주가가 30% 이상 올랐습니다. 최초의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이 주도했고 1990년대에는 일본이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성장하면서 일본과 미국은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았던 세계 2위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일본 도시바는 원전 사업에 실패하며 지난해 지분을 미국과 한국 기업에 넘겼는데 6월 정전 사고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도시바는 부활을 꿈꾸며 11조 원을 투입해 낸드 플래시 메모리 대량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D램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에 이어 3위로 추격하고 있는 미국 마이크론도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지난 15일 D램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 2조 4천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론은 일본 엘피다 메모리를 인수했고 일본에서 연구 인력을 확보해 삼성전자의 2배의 인원을 갖추었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일본 수출 규제로 주춤한 사이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은 이 틈을 타서 한국 반도체를 따라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끌어들여 이 같은 일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것입니다. 한국 반도체 공장을 멈추게 해서 일본과 미국은 다시 반도체 시장을 탈환하려 한 의도였습니다. 일본은 낸드 플래시를, 미국은 D램을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쉽게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규제하자 다른 공급처를 찾고 국산화에 일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